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감각기관에 전해지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괴로운 느낌이 드는 걸 통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가장 통증이 심한 질병을 언급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질환이 있죠. 바로 얼굴에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발생하는 3차 신경통인데요.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현주 선생님과 함께 이 극심한 통증의 대명사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차 신경통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선 어떤 병인지 알아보기 앞서서 3차 신경은 어떤 신경인지부터 알려주세요. 3차 신경이라 하면 뇌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뇌신경에는 12가지 신경이 있고요. 그중에서 5번째 신경을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5번째 신경인데 이름이 왜 3차냐 네.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차는 이제 갈라진다는 걸 뜻하고요. 3차 신경은 하는 일이 이제 주로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그게 이제 뇌에서 나와서 얼굴로 나오는 과정에서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3차 신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네. 첫 번째 가지를 이제 안가지, 안은 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마 눈, 쪽 감각을 눈안? 담당하는 게 첫 번째 신경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상악가지라 그래서 입 상악. 주변, 코 주변 거길 얘기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하악가지, 그래서 턱, 이쪽에 이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이제 3차 신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3차 신경은 거의 대부분이 감각신경이고요.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부분도 살짝 있는데 그 운동신경은 이제 주로 저작, 뭘 씹는다거나 뺨을 움직인다든가 하는 그런 운동신경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한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의 하나로 세 가지 가지로 갈라져서 3차 신경이라고 불린다. 네. 자, 근데 이런 3차 신경의 이상으로 어떤 통증이 유발되는 걸 3차 신경통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넓은 의미에서 3차 신경통이라고 한다면 얼굴의 감각을 대부분 담당하는 게 3차 신경이기 때문에 네. 얼굴이 아픈 경우는 다 3차 신경통입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얼굴의 얼굴 감각을 통증? 3차 신경이 담당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3차 신경통은 특수한 원인에 의해서 신경의 변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다른 신경통과는 다른 양상의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3차 신경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유병률은 이상하게 동양과 서양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네. 서양에서 훨씬 더 많고요. 한국 같은 동양은 10만 명당 한 4명 정도, 서양은 10만 명당 한 12명 정도,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한 10만 명당 4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병률이 그렇게 높은 질환은 아닌 거죠? 네. 네. 자, 근데 3차 신경통 그럼 주로 발생하는 뭐 연령대,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예. 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여성이 더 알려져 많아요. 있습니다. 통계학적인 이제 분포일 뿐이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날씨, 계절적인 영향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3차 신경통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심해지는 어떤 계절 시기가 있을까요?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찬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찬바람이 닿아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더 많이 증상을 느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증상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요즘 같은 날씨 더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럼 키워드와 함께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통증의 왕. 네. 얼마나 통증이 심하길래 통증의 왕이라 불릴까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선생님? 3차 신경통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3차 신경통의 특징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가 제일 중요한 진단 기준입니다. 네. 또는 이제 전기 같은 거에 감전이 된 것 같다. 감전된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통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짧게는 수초에서 수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굉장한 많은 지장을 받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통증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통증이 주로 생기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통증이 생기는 부위는 3차 신경 자체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얼굴 어디에도 3차 신경통은 발생할 수 있는데 아, 어느 부위든. 네. 네.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번, 그러니까 3차 2번 신경, 이제 상악신경, 하악신경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2번이나 3번이 각각 따로 생기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고요. 네. 1번, 눈 주위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드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한테 주로 이렇게 한쪽으로 통증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신경 변성이 이제 그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신경 변성이 양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신경 변성이 생길 텐데 보통 그 원인을 해부학적인 변화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변성을 일으킬 만한 해부학적인 변화가 양쪽에 생길 확률이 적다. 그게 이제 한쪽에 생기는 원인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측에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주로 한쪽으로 나타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몸이 아플 때 그 통증의 정도를 객관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3차 신경통의 통증의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뭐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의료계에서 환자 통증을 평가하는 수치를 바스라 그래서 비주얼 아날로그 스코어라고 10점 만점으로 표현을 하고요. 네네. 0점이 이제 통증이 거의 없는 거고 10점이 이제 통증이 제일 심한 걸 말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환자들이 이제 다 10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10점이고 그 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초의 고민도 없이요. 네, 우리가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이제 뭐 치과 치료에서 이빨이 아프다거나 하는 건 4, 5점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허리 염좌, 허리 뼈다고 표현을 하죠. 네네네. 그런 통증을 뭐 한 2, 3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 3차 신경통의 통증은 환자들이 1초의 고민도 없이 10점을 선택합니다. 고민 없이 10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특징이라는 건데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신경통을 말할 때 대상포진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신경통 많이들 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신경통과 3차 신경통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차이점도 좀 짚어주세요. 대상포진이 3차 신경에 발병을 했을 경우 그것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3차 신경통이죠. 네. 근데 원인이 이제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 손상에 그러니까 그 신경 손상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3차 신경을 자극해서 얼굴에 통증으로 느끼는 것을 이제 대상포진 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원인이 분명하죠. 대상포진 감염에 의한 신경 손상이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신경 손상이 가라앉고 나면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신경 손상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통증이 지속된다. 계속 아파요? 네, 계속 아프다. 물론 3차 신경통처럼 많이 아프지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 이제 좀 약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추하기로 3차 신경통은 신경 변성에 의한 통증이라고 보는 거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신경 손상에 의한 염증에 의한 통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3차 신경통은 쭉 있는 게 아니라 통증이 뭐 확 왔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하의 자극이 가해져도 극심한 통증을 느껴지는 건 3차 신경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이제 자극이 있을 때 통증을 느꼈다가 짧게는 수초고 아무리 길어봤자 1, 2분을 넘기지 않는 통증이 이제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통증과 통증 사이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존재하고요. 어느 순간에 그 변성을 진행시키는 원인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 3차 신경 통증을 일으키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도 통증이 없는 기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통기가 있는 게 3차 신경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스스로 좀 자가 진단 해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양측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쪽? 편측으로만 네. 그리고 얼굴 쪽을 감각을 담당하는 거니까 편측의 얼굴 쪽에 이제 통증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루 종일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겼을 때 수초에서 수분 정도 지속되는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통증과 통증 사이에는 통증이 없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네. 많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역치 이하의 자극에서도 극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세수를 한다거나 뭘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아주 사소한 살짝 닿는 것도. 접촉에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또는 감전이 된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생기는지 그것도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통증 양상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극심해야 됩니다. 극심한, 칼로 네. 찌르는 것 같이 뭔가 베이는 것 같은 어. 그런 통증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진통제에는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 약을 드셨는데 그런 반복되는 통증이 전혀 호전이 없을 때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잘 때는 우리가 좀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역치 이하의 자극이 얼굴에 가해지는 경우도 드물고 그래서 잘 때는 통증 양상이 훨씬 덜해집니다. 아, 네. 그런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혈관 압박. 혈관 압박이 어떤 뭐 3차 신경통의 원인 이런 걸까요, 선생님?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신경 변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혈관의 압박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압박이 3차 신경의 변성을 일으켜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혈관 압박 외에 뭐 또 다른 원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3차 신경의 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감염 질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도 3차 신경을 따라서 생기면 3차 신경통을 양상은 다를 수는 있지만 네네. 3차 신경통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차 신경이 뇌에서 나와서 얼굴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 쪽에 있는 중이염이라든가 이제 코 주변에 있는 이제 염증 이런 것들 때문에 3차 신경통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흔한 3차 신경통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질환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3차 신경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다든가 아니면 뇌에 종양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3차 신경이 계속 변성을 일으킨다면 그것 또한 3차 신경을 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으로 어떤 3차 신경에 영향을 받을 때, 압박을 받을 때 3차 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외상에 의해서도 3차 신경통이 생길 수 있나요? 외부의 어떤 영향? 외상에 의해서 구개골 기저부, 3차 신경이 지나가는 기저부의 복잡한 부분에 골절이 생긴다든가 그 골절로 인해서 출혈이 동반했을 때 그것이 3차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3차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다. 자, 정말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3차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3차 신경통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어떤 상황에까지 좀 이를 수 있을까요?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점점 악화된다면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양치질까지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쵸. 식사도 밥을 먹을 때마다 아프니까 식사도 피하게 되고 영양실조까지 생길 수가 있어서 라이프 퀄리티, 그러니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된다면 조기에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는 거 중요할 텐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병원에서 3차 신경통 의심이 될 때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진단에 있어서 3차 신경통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사도 아니고 증상입니다. 첫째도 증상입니다. 극심한 통증. 아주 극심한 그 극심한 것도 단순한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양상도 중요합니다. 칼에 찌르는 듯한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아주 극심한 통증이 짧게는 정리를 하면 수초에서 수분 내로 생기고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하는 이런 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쪽에 통증이 있고 이런 양상의 통증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CT라든가 MRI 검사를 통해서 그런 신경 변성, 3차 신경의 신경 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에서는 3차 신경통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3차 신경통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치료를 좀 받아봐야 할까요?
3차 신경통 이제 진단이 됐고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그 통증을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네. 일반적인 치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경피적 시술. 경피적 시술. 세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 수술. 네,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3차 신경통 치료 위해서 보통 이제 약물 치료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약물을 쓰는 걸까요? 이름에 나와 있듯이 3차 신경통이기 때문에 네네. 신경통일 때 쓰는 보통 약물을 사용합니다. 네. 우리가 항정간제, 그러니까 간질 억제라는 그런 항경련제, 항간질 제제 약물이 약물 이름은 어려운데 테그레톨이라고 돼 있는 약물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1차 치료 약제였고요. 그 약제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이 원래 쓰임새가 항경련제다 보니까 약을 복용했을 때 간 수치라든가 아니면 조혈 기능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이런 문제들, 약을 반드시 끊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약물 치료해 볼 수 있지만 부작용 같은 거를 좀 잘 살펴야 되고 특히 또 효과가 없다면 이제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말씀드렸듯이 경피적 시술, 그다음에 경피적 수술적 방법 2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이제 경피적인 방법은 그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3차 신경을 파괴하는 거죠. 경피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이제 뇌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3차 신경이 뇌에서 나와서 얼굴로 나오는 그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통로 부분에 이제 알코올이라든가 글리세롤 또는 이제 고주파 등을 이용해 가지고 신경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신경을 망가뜨려서 이 신경이 극심한 통증을 뇌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경피적 시술이고요. 네,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은 신경 변성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이 혈관이 신경에 붙어서 혈관이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 변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신경과 혈관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띄워놓는 거죠.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 그게 이제 수술적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 시술적인 방법, 수술적인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그 신경을 파괴하는 신경 파괴술, 그러니까 3차 신경절이나 3차 신경 그 가지를 파괴해서 통증을 이제 억제한다는 건데 아까 알코올을 뭐 신경에 주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뭐 부작용은 없을까요, 선생님? 알코올 또는 글리세롤 또는 고주파 또는 풍선으로 압박을 해서 물리적으로 하여튼 무슨 방법이 됐건 신경을 파괴해서 극심한 통증의 전달을 끊는 게 이 경피적 시술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네. 외래 베이스, 그러니까 입원을 하지 않고도 또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뭐 10분 내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도 초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도 일단 80% 이상에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전신 마취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외래 베이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적고요. 근데 극심한 통증은 전달되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 대신에 가장 이제 문제가 다른 불쾌한 감각이 생깁니다. 3차 신경 자체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감각 이상이 올 수 있는 감각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시술이 즉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 이상 5명 중에 4명은 즉시 효과를 보고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는데 2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보면 5명에서 4명 정도는 다시 재발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고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약물의 힘을 빌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경피적 시술을 반복해야 한다든가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시술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저를 이렇게 시술을 우선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술 방법들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수술 방법은 이제 개두술,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3차 신경을 찾는 거죠. 3차 신경 이제 귀 뒤쪽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귀 뒤쪽으로 들어가서 3차 신경을 찾은 다음에 그 3차 신경에 혈관이 압박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혈관을 신경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수술 이것이 있고요.
감마나이프 수술이라 그래서 감마나이프. 예, 방사선 치료 일종인데요. 네. 방사선을 신경에 조사해서 신경의 방사선을 쬐임으로써 신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감마나이프 수술이 있겠습니다. 아, 이것도 신경을 파괴하는 거네요. 네, 신경 파괴술인데 수술적인 방법에 감마나이프 수술에 들어가지만 개두술을 하진 않습니다. 아, 감마나이프는 개두술을 하진 않고. 네. 자, 이런 수술 방법들이 있는데 수술로 인한 이제 성공률은 높은 편인가요? 약물 치료는 효과가 5명 중에 3명 한 60%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네. 약물 치료는. 그래서 이 약으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아까 생길 수 있는 이제 혈역학적인 부작용을 관찰하면서 약물 치료를 유지해 가는 와중에 약이 내성이 잘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약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경피적인 시술 이런 걸로 넘어가는 시술로 방법이 있고요. 넘어가고. 시술적인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즉시 효과는 좋지만 시술이나 수술적인 방법이나 초기 효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보고되기로 그래요? 60에서 70%, 많은 경우에는 80% 이상 즉시 효과를 보이지만 네. 시술적인 방법은 2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음. 재발을 하는 경우가 또는 이제 약물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알려져 있고요. 네. 대신 이제 수술적인 수술은? 방법은 2년 후가 지나도 그 80% 이상, 60% 이상 계속 좋은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3차 신경통의 수술을 받은 후에 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머리 수술, 일반적인 머리 수술을 받았을 때 주의사항과 크게 다를 게 없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뇌척수액이 유출되지 않는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뇌척수액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은 뇌압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네. 코를 심하게 푼다든가, 유구나무를 선다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뇌척수액이 유출되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걸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 수술을 했으니까 머리 쪽에 이제 외상이 가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3차 신경통 지속적인 통증 벗어나기 위해서 초기에 증상 나타났을 때 적극적인 치료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면서 3차 신경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차 신경통은 통증의 왕이라고 표현될 만큼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서 환자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두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피적 시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수술법이. 수술적인 효과가 좋고 재발률도 훨씬 낮기 때문에 네. 내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만큼 3차 신경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술이라는 방법도 고려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3차 신경통은 죽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과 또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3차 신경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약들, 치료법들 나와 있는 만큼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또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치료,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현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